오빠 주문해 주세요. 정말 아베드하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국회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안혜영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7월 22일자로 국무위 장관이 됐습니다. 조금 더 일찍 찾아뵀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합니다만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국가가 세심하게 제도나 내용을 잘 살피지 못해서 피해자분들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우리 피해자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역사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대법원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했고 또 몇 차례의 이 합의와 보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체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가닥을 타고 또 주민 대표를 선정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을 맡은다. 오늘은 이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어떻게 하면 최선의 소위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오늘 이쪽 대표님 의견을 제가 대통령님과 총리님께 직접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장관님 14년째 지금 제일 급한 게 대통령 면담인데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 가습기 상자에서 빼고 형평성이 맞지 않게 차별하면서 국민 사과를 갖다가 대형 참사에서 빼면서 가습기 상자 참사만 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요구하는 거는 대통령 면담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참위 공고안에 대통령 사과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제되는 가습기상자 피해자 유가족들을 초청해서 대통령 사과를 생중계로 TV로 모든 범정부처가 해야 되고요. 아까 장관님이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한 사과는 저희는 소용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다부처가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14년째 이어지고 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다부처에 대한 뭐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지금 환경부가 이게 전문적이지 않은 환경부의 14년째 가해부처잖아요. 누가 살인자랑 피해자를 같이 둬요. 14년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환경부 기술원 직원들 계신데 저희하고다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는 네. 지금 저희 감정 안 좋은 사람들을 14년째 이렇게 놔두고 물어보세요. 서로 지금 못 죽여서 안 달린 사람들 가해부처 환경부에 나고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이거부터 바꿔야 되고요. 이걸 바꾸려면 대통령 TF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금 교육부, 또 질본, 뭐 안 엮인 데가 없어요. 이거를 다 해결하려면 대통령 다부처로 해가지고 대통령 TF에서 지시를 내려서 가해부처가 그 지시 이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단독, 이거 중부부처 하나로 이거 가해부처 하나로 이거 해결이 안 되고요. 그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1867명이 집단 합의를 들어가 있잖아요. 1867명만 동의한 사람만. 네. 근데 지금 8011명이에요. 전체가. 사망자가 1904명이고요. 지금 가봐서도 안 되는 집단합의 해놓고 이걸 지금 저희한테 적용하는 건지 그 확실히 장관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게 한쪽의 의견만 존중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지금 한쪽은 완전히 배제해놓고 근데 또 한쪽이
갑자기 미인정 피해자, 미인정 사망자, 거기다가 등급에 그리고 비인정자들인데도 피해 인정 질환이 여러 가지 질환이 막 복합 질환들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배보상지원법이랑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싹들이 지금 무시를 하고 1867명 얘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5개월을 허비했어요 지금. 그걸 5개월 허비하고 나서 지금 8, 9월에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시고 2개월을 또 허비한대요. 그럼 7개월 동안 장관님 남은 6,440몇 명이 되는 그런 피해자 유가족들은 뭐냐고요. 왜 죽어가는 피해자를 이렇게 피말리고 한맺히게 만드냐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로 독립위원회 구성해달라는 거예요. 하루빨리. 예. 저는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 세 가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첨부하자면 제발 가습기 살인죄도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피해자랑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데 여기에 참사를 맨날 빼요? 제발 가습기 살인죄 참사라고 적으시고 특별법 배보상 지원법 전면 재개정할 때 가습기 살인죄 참사라고 명명해 주세요. 그 명시를 해주세요. 국가 책임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도 워낙 사회적 참사가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직접 못 뵀는데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들 뵌 얘기를 제가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별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해주세요. 네. 하나, 둘. 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제 보상처분 조정국입니다. 목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네. 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제 보상 추진의 대표 송진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초대 환경부 장관직에 취임하신 김진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자,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지만 역사를 다 알고 있지만 1994년 유공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출시 이후 2011년까지 수업료 그러니까 43개의 제품을 10만 개 이상을 1000만 개 이상을 팔아서 지금 현재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피해자가 8,011명, 사망자가 지금 1,904명입니다. 그런데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시작으로 21대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4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경부 장관도 17대 김웅영 장관도 시작해서 현재 21대 우리 김상환 장관에 이르기까지 1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의미를 되살피는 것은 이번 저 장관님께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앞에 김민환 대표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왜 소통 구조가 왜 어떤 그냥 일개 단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연대 책임에만 소통 구조가 되어 있고 실제로 산하단체의 산하기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를 얘기하면 피해자들의 소통 구조가 다 되는데 연락처가 다 있는데 어떤 가습기 말고 사회적 참사 연대라는 그쪽으로는 소통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가습기 살균제가 이번에 영빈관에서 초대된 위로회에 가졌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그냥 의아했어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장관님이 아까 김일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회적 참사인지 장관님이 인정하시는지 그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적 참사가 아니면서 제 감각적으로는 사회적 참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04명이 죽은 게 일시적으로 1901명이 죽으면 사회적으로 난리가 나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피해를 먹고 약물을 쓰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 또 누가 사망할지 몰라요. 이런 거를 사회적 참사로 규명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같고요.
저는 이 살균제 대책위는 그 사회적 참사 거기에 멤버가 아니신 건가요? 거기에 왜냐하면 소통이 안 돼서 저는 가입도 안 됐고 공식적으로 장관님 거기는 정말 두 계단밖에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대통령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 참사를 인정했다면 분명히 산하기가 환경부나 아니면 우리 저기 피해 지원대 보면 다 무관적 명단도 다 있고 피해자 명단도 다 있는데 연락하면 올 수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꼭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장관님이 사회적 참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지난 3월부터 지금 협의체 구성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피해자 대표 이제 참석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합의에 찬성하는 사람과 김일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1,867명이 찬성했고, 일단 거기에서 대표를 일단 6명을 선출해 놓은 상태고 확정은 안 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환경부 의지도 저도 알겠어요. 충분히 알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장관님이 이번에 임명돼 있었으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네, 좀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로 하면 제가 1차 조정안을 만들었던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던 대표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이 그게 무슨 조정안이라고 저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가장 큰 쟁점이 뭐였냐면 배보상 산전 기준일이었어요. 제일 큰 게. 그런데 환경부에서 인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이 언제 썼는지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는 예를 들어 폐선유증이라고 언제 진단이 받은 날짜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배보상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합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어질 거는 그래야 이미 죽은 사람도 이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죽어서 사망돼 인정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처음으로 인정되는 폐선유증이나 폐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에 병원에서 최초로 진단받은 날짜로 기준으로 해야 배보상 금액에 있어서 가장 명확해지지 않을까. 현재는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제가 했던 거는 환경부에서 피해자 인정락을 기준으로 피해자 인정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장관님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관님은 지금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물론 2차까지 개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는 3가지로 좀 이렇게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거기 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소시한이 있어요. 그런데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소시한이 10년 돼 있단 말이에요. 몇 조에 11조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말이 돼요?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나갔어요. 이 7월을 그러면 10년 이상이 지나가면 그 아파트 당사자가 재신청을 해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피해를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이걸 치료받아야 되는데 10년마다 재신청해야 되는 거 말이 안 되고 11조에 보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30년이에요. 그런 시효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삭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첫 번째 개정할 때. 왜냐하면 우리 피해자들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계속 질병이 이어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시효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두 번째는 제가 늘 생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유족이기 때문에 유족에 관한 맹점이 하나 있는데 유족 위로금과 구제급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장모님도 이렇고 유족 위로금과 구제급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구제급여. 네. 근데 왜 그러냐면 특별법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한 자는 유족 위로금 1억 한도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6천이 3천에서 6천 1억까지 갔어요. 1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구제급여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1억 한도 받아요. 장모님이 그 케이스고요. 우리 와이프는 어떤 케이스로 하면
구제급여를 한 6천 받았어요. 6천 받았는데 유족비료금을 청구를 했더니 구제급여 6천에서 떼고 2억 몇천만, 2천 몇만원 줬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제급여를 1억 이상 받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큰 틀에서 얘기하시자고요. 틀에서 얘기하면 잠깐만. 그런데 그거 1억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유족비료금 10원도 못 받아요. 그게 무슨 유족비료금? 사람이 치료받다가 돌아갔는데 그거를 구분해달라는 큰 틀에서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수급권 체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생존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지금 합의 체제가 구성되어 있어서 합의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몇 푼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쓰고 나면 앞으로 치료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이 가습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평생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보장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도 우리 피해자들이 치료를 하고 나면 영수증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기술원 가서 청구해서 받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강력히 이런 법을 개정하기를 원하는 거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면 치료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지급하고 우리 피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냥 구제급여 예를 환경부나 피해지원센터에다 청구하면 되잖아요. 왜 피해자들이 두 번, 세 번 막 서류를 떼가지고 사실 이거 돌아다니지도 못한 분들이 그 서류 떼가지고 갖다 내야 돼요. 그럼 불편함을 왜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수급권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거를 제가 강력히 이번에 법 개정하면 수급권 체제가 그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국가적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 책임으로 안 넣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 갔죠. 우선 대충 말씀 주셨으니까 이따가 네, 한 개만 또 기회 드릴게요. 협상 과정에서 지난번처럼 옥시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먼저 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지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앞에서 나온 얘기는 좀 안녕하세요. 양해해 주시고 꼭 아직 의제화되지 않는 얘기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가슴에 살기제 3단계 피해자 아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하시죠. 네. 기회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네, 가습기능인제 문제해결위원회 김경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의사팀이 이의제기부터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자리가 있은 이후에 저희들의 질문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혹은 여기서 답변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간담회 같은 것들을 진행해 올 때 한 번도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지를 드려도 이런 어떤 문서를 드려도 단 한 번도 답변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구제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전제볼 수 있는 그 통합 포털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만 해줘도 저는 감사하겠다라고 포털이 있습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 구제 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지원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라도 게재를 해주기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어떤 자리에서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오늘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었다던가 그리고 장관님의 의향은 어떠신다던가 이후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어떻게 되었다던가 이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장치적인 부분이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보신 분 지금 누군가 이거 메모나 녹음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이게 다 일일이 다 적지 못해서 혹시 빼먹을까봐 제가 맞습니다. 녹음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이런 간담회 자리가 있을 때도 회의록조차도 존재하지 않은 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도 제가 작성해서 드려본 적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수령하지도 않으시고 반영하지도 않아 오신 게 여지까지 환경부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관님 선에서는 이번 장관님 선에서는 제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제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앞선 대표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자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 이번에 이제 그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그 사회적 합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정의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 구성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정의 자체가 합의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환경부가 무엇을 위한 그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터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초반에 잠깐 이 얘기가 저희가 있었는데요. 합의는 배보상, 긍정적인 우리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배보상이 포함되고 그리고 생존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합의안에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배보상 합의안과 지속적인 치료안을 구분해서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해를 입은 신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배보상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정의가 내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금 이런 정의를 내리고 이 일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민간 조정이 시행이 됐었던 그 해에 저도 그 자리에 같이 간사작업으로 참여를 했던 피해자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 당시에 도출됐던 그 합의안, 사회적 그 합의안은 사실상 도출된 안이지 합의된 안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제 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합의안을 기초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민간 합의였기 때문에 환경부가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배제한 상태로 참여하지 않은 민간 합의체였기 때문에 정말 양쪽에서 많은 그 양보가 필요했던 거지만 지금은 24년도에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가 책임이라는 것이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가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종국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을 기초로 해서 어떠한 안을 짜겠다라는 그런 기초적인 그 안이 환경부에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폐지되고 실질적인 배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보상이라 함은 사실상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에 준하는 그런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사회적 참사이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배보상의 그런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그 이제 배보상, 금전적인 배보상안과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을 환경부에서 안정적으로 마련을 해주실 것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을 할 때 기초안을 그런 부분에서 명백히 반영해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간 대목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는 역사나 내용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돌아간 대로 과거에 합의했던 내용들, 검토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장관 청문회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게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은 사회적 참사이고 또 기업이 상당한 책임이 있지만 국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런 만큼 그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혹시 아쉬운 점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 대책안은 피해자 당사자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조건이 다 다르다. 이미 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 피해자가 연세가 많은 경우도 있고, 아주 젊은 경우도 있고,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100% 유형을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 크게 유형을 좀 나누어서 그 유형에 따라서 그 당사자들이 소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두어서 그 피해의 상황과 정도에 맞게 이 배보상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형을 여러 유형으로 놓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혹은 배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형이 뭐 2가지가 될지 3가지가 될지 4가지가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단일화를 가지고 뭐 할래 말래 이렇게 가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그 말씀대로 하시려면 대통령 TF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은 다부처가 들어서 이걸 다 달려들어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네. 가해 한경도 단독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14년째 이 꼴인데요. 여튼 반복되면 안 돼요. 작년에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국가의 책임도 있고, 어쨌든 환경부가 이 문제의 주무 부서니까 여러 부처와 함께 이 종합 대책을 못해내니까요. 다른 부처들이 주무부처한테 말하고 주무부처가 핑퐁게임이에요. 여전히 14년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림방 하는 게 14년째라니까요.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주무부처님도 않잖아요. 발언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말씀하세요. 발언을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제출된 문서로서 저희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반드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앞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거고 앞으로도 말씀하시겠지만 큰 틀은 배보상 문제와 특별법 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문서를 포함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반드시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가습기 살균 문제해결위원회 공동대표 추진입니다. 저희 아이 하늘의 펜터진 아이로 유명한 박준혁이고요. 일단 가해 기업은 특히 옥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중국성을 선언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최대 가해자가 환경부이신 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나진 장관 청문회, 인사청문회 자리에도 있었고요. 여러 환경부 장관님 계실 때 국정감사 이런 데에 많이 출석을 했는데 폐질환에 대해서 옥시 측은 이제 폐질환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은 폐질환이 나오지 않은 개정법 이후는 본인들이 배부성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런데 옥시가요? 네, 옥시가요.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2023년 5월 22일 11시에 옥시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환경부 장관이 국법의 2단계라고 명시된 문건을 줘왔는데도 불구하고 옥시 사장은 이렇게 환경부 직원이 준 이 문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환경부 그 가해 기업의 얘기예요. 옥시는 저희의 모든 법을 묵살했고 무시하고 있어요. 그게 영국에서 나온 얘기고요. 자, 그래서 개정법 이전과 이후의 사이에 놓여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부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제대로 판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에 붕 뜬 사람들이에요. 이건 환경부 장관, 아니 환경부 직원 조홍찬 과장하고 얘기한 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가 제2 가해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밀한 구제를 요청드리고요. 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8월 1일부터 생물학제재 및 여러 가지 주사제를 맞는 사람한테
초진 기록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점 법은 쪼여지고 있고요. 피해자는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찾아가는 서비스 응급급지 뛰는데 너무 힘들다 했더니 1년에 한 번 해준답니다. 이런 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뭐를 의뢰하는 거겠습니까? 의무기록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뛰어오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그 문서를 내도록 만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군대, 학사, 의료비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뭉쳐 있고요. 군대는 어정쩡하게 아픈 아이들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학사는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청사로 명명 지으면서 아이를 밖으로 내놨는데 아이는 학교에서 지금도 쟤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야 라는 오명 속에서 계속 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구제를 해주셔야죠. 나라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냥 방치하셨잖아요. 군대, 학사, 어느 국회의원을 따라다녀도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부분이라 건들기 힘들어요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믿고 싶습니다. 저희 아직 고3입니다. 학사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아이들 900명 구제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환경부 장관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만큼은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재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장관님. 너무나 장관님하고 우리 가습기 살균제 대표들하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 이후로다가 몇 년 동안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환경부에서 돌아가는지, 우리는 잊은 건 아닌지, 잊혀진 우리 국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관님들이 바뀔 때마다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될 것 같았다가 안 되고, 이번에는 이것이 정말 이제는 끝을 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업은 일가족 대표인데요. 2013년도에 가족이 이제 49세로 사망을 하고. 그리고 다른 그 참사 얘기를 해도 그렇지만 한 명만 재당명 여러분 돌아가셔도 특검한다 난리인데, 이거를 정치적 유불리로만 따지고 이용만 하지 이제 마시고, 지난 우리가 정권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정말 한심한 이 나라를 봤습니까? 이렇게 2,000명이 다되도록 죽음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나가는데도 특검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이거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국민이 뽑은 거예요. 당신들이 결코 그렇게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더 잘하고 더 똑똑하고. 정말 국가 책임을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아시다시피 노출하기냐도 많습니다. 우리 가족도 6명이나 피해자가 있고, 한 집에서 썼는데도 뿔뿔이 그냥 판정을 다 제각각이에요. 누구는 경미, 누구는 등급에, 누구는 노출하기냐. 이렇게 엉터리 투성이고요. 이 노출하기도 제가 단체 가습기라든지 참사 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2019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6년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부가 제일 나쁘다고 봐요. 왜? 국가는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입니다. 부모인데 국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국가의 잘못된 허가와 기업의 거짓 선전으로 2,000명 가까운 죽음의 수많은 질병 피해자가 발생하고, 아이들은 특히 딸애들, 특히 저도 딸이지만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 결혼해도 참 부모로서 참 참담한 일인데, 이런 심각성을 이 국가라는 데가 첫째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SK 옥시를 정부 뒤에 숨게 만들어갖고 이제 15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는데, 제가 얘기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정권이 4번째 바뀌면서 이번에는 정말 이재명 정부는, 제가 성남에서 15년을 살다가
익산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그 고향이 그쪽이라. 죄송한데 요즘만 좀. 예, 네. 예, 말 듣기 싫으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는 좀 잘해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성분 번복입니다. 그쪽에서 그 롯데마트 주구다른 가습기 파트너라는 걸 공식적으로 MIT라는 성분을 발견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환경부 환경기술에는 또 전에처럼 없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엉터리고 이것도 내가 환경부의 국장분도 내가 서울역에서 만났지만 과장님하고 다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냥 묵살해버리고 명함 줘서 전화는 뭐 전혀 하늘에 멸당이 안 되고 이메일로 해도 뭐 답변 하나 없어. 그 엉터리가 뭐 1, 2년 사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엉터리를 하니까 환경과학원도 22년도에 고려대 그 태암연구팀하고 혈액 독성 연구 pH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혈액암도 골수에도 비행생분 골수에도 강력하게 영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 골수하고도 그냥 환경기술에 아무리 그 자료를 다 내도 그냥 묵살해버려요. 특별법에는 질병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타당하고 부합하면 해줘야 되는데 그냥 등급에는 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에는 한 달에 뭐 나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이게 피해자인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게 국회에서 파악도 했었어요. 아이들 그 질병연구도 좀 세워야 되고 미래가 그렇게 참담하게 됐는데 피해자들이 왜 신고를 안 하겠습니까?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사용 증거가 없어서 다 받아. 그게 꺼내서 신고를 안 한다는 설문도 있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사용 증거도 국회의원들이 다 파악을 했어요. 피해자들도 초기에 사용 증거 나름대로 다 저걸 자기가 마련을 했고요. 근데 정부는 다 배제해버렸어요. 조사를 하고 그래갖고 맨 처음부터 혹시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이게 똑바로 좀 체계적으로 이해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럼 사용 증거 있는 사람들은 바보니까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으나 없으나 이거는 잘못된 거고 조정에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환경부가 당연히 인정해 준 거는 당연히 받아야죠. 하지만 그 외에 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또 참작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고엽제처럼 국가 책임이 있으면 고엽제처럼 평생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 SK 혹시 이런 것들 외국 같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이 나라가 엉터리니까 그거를 감수한다 해도 이게 억울한 사람들 노출왕자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 치료라도 해라. 노출왕자도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출왕자를 교통사고 났어.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났어.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배당은 아니면 치료라도 고엽제처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정으로 그냥 이걸로 개혁해서 완전히 여기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치료는 나머지 치료는 국가가 고엽제처럼 평생 책임져야 돼. 우리는 사다 쓴 믿고 국가 기업을 믿고 사다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1%도 잘못이 없어요. 네, 죄송한데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아이들은 잠자는 숲속의 왕자님들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가습기 세균제 피해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써오고 읽겠습니다. 가습기 세균제 피해자를 초대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입니다. 1. 합의란 명칭이 아닌 배보상이란 명칭을 사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환경 노출 조사서의 진위를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가짜로 보입니다. 제 가족의 문재인 환경 노출 조사서를 고치려고 소송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환경부 장관님이 이번에 여기 오시고 당선이 되셔가지고
아셔가지고 지금 장관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장관님 굉장히 수용적이시고 제가 뵌 장관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해주실 걸로 믿고 여기 먼저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공소시효가 패치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연속 살인입니다. 이미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우리 참사는 반드시 공소시효가 패치되어야 합니다. 4. 저는 5명의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태아 노출 사망자는 법이 없어서 피해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노출자로 되어 있고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법 개정에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차 확장증이 너무 심하고 간질성 폐시혈이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자꾸 튑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고 법에 그거를 꼭 넣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저희 태아피해는 숨겨진 참사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아주 참혹한 부분입니다. 태아도 사람입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가족입니다. 영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영화와 똑같이 유족으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노출 시 트라우마 등으로 사망하신 사망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6. 잠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잠자는 숲속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습기 세균제로 가장 약할 때 엄마 뱃속에서 피폭된 아이들입니다. 이런 태아 노출자에게 전신질환이 인정돼야 됩니다. 가장 약할 때 온 세포가 가습기 살균제로 피폭된 아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온전한 건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아팠으니까 나와서도 이게 건강인가? 이것도 모르고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늙어버린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불쌍한 우리 태아 노출 피해자 청년들에게 전신질환을 인정해 주십시오. 7번, 항상 소통이 가능한 대화 창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8번째, 역사박물관의 추모비를 설립해 주십시오. 정문 앞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참사들은 추모비가 있지만 저희 참사는 추모비 마저 없습니다. 근대의 성공한 역사의 터와 한국 현대사의 최악의 참사가 함께 공존되는 건 아주 새로운 시도이고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꼭 실행해 주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숭고한 역사와 함께 기록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 역사박물관 그 앞에 추모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모비가 없어서 저희 목소리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추모비를 세워주십시오. 역사박물관에 추모비 세워주시고 저희 5 아이 잃었습니다. 애기들 5 잃었는데 어른도 인정 안 하는데 왜 태아를 인정하냐? 그거 말하지 말라. 여기도 무수한 사람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절대 그런 말 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 그 묘비에 하나 태명으로 태명으로 새겨주십시오. 아이들 태명이 다 있지만 태어 1, 태어 2 이렇게 노출자 증명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수정해 주십시오. 제안드릴 게 너무너무 많지만 환경부 장관님, 김성환 장관님이 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저 연세대학교 저 동문이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대에 부응하자
부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꼭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저 아까 노출자 증명서, 노출 인정 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피해자마다 약간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명서가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한 증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피해를 입은 분일수록 더 많습니다. 95년도 막 이럴수록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병원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노출자 증명서에 저희가 한 곳이 있습니다. 노출자 증명서에 나는 언제부터 썼고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 시점부터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국민의 일에까지 생략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좀 이걸 받아들여 주실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는데요. 우리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께서 저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안심이 됩니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균영님이신가요? 네네. 네. 제가 작년에 안우영 위원장님 보좌관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개인적이지만 이거 전체 피해자한테 해당되는 일인데요. 제가 앞쪽에 이렇게 증거품을 되게 많이 가져다 놓았잖아요. 제가 영수증 1999년 1월 10일자 영수증까지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구입 영수증까지를 찾아서 저의 어떤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2008년부터 제가 천식 진단, 미세한 기관지 확장증, 그 다음에 다발성 골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제 아까 민수연 대표가 우울증까지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런 자료를 다 제출을 해도 원래 환경부가 증거와 증상이 명확한 사람이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해서 임상과 노출 두 갈래를 진행을 해왔는데 저는 여태 피해 인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보상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자격에서 배제가 되었고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2015년에 피해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배제되어 왔고요. 저희 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해가 있지만 이 환경부가 노출조사를 하면서 노출조사에 다른 사람의 필적을 이거 안우영 위원장님실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봐주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 피해자 문제인데 증거와 증상이 명확한 피해자가 피해 인정이 안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상과 노출을 판정하는 판정자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은 말뿐인 기준인 거고, 아까 우리 최수자 대표님이 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소해서 도저히 피해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피해 인정을 해주지 않아야 될 핑계거리를 찾을 때는 굉장히 확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특별법 개정안 시행 규칙에 보면 3개월 이내에 호흡기 검사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해 인정을 하면서 거의 99%가 기록에 의해서 피해 인정된 분들도 피해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기준부터가 처음부터 다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인정은 해줬다. 증거가 없어도 그 다음에 증상이 나보다 별로 이렇게 심해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 호흡기를 뽑고 나왔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고도로 인정이 됐네. 중등도 초고도로 인정이 됐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희는 이 판정 기준, 그 다음에 판정의 과정, 판정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피해자들입니다. 여기에 몇 분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피해자의 다수를 인정을 했다, 피해 인정을 했다라는 그 부분 한 가지만으로 피해자는 이제 이렇게 배보상을 받아야 되는 피해자와 저처럼 피해 인정도 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피해자,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문받고 있는 피해자들도 그냥 거의 자포자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누구는 6천만 원 받고 그 중에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 한 푼의 어떤 그것도
받지 못한 인정된 피해자, 사망자들도 있습니다. 그 유족들에 대한 부분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배보상을 논의하는 것은 이렇게 피해 인정을 해줬다 하고 각자 자신의 어떤 배보상에 대한 문제로 집중할 수 있게끔 각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주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자는 단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환경부가 단 한 번도 피해자 토론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해서 피해자가 단합할 수 있게끔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해서 2019년 1월 27일 날 처음으로 수원 경기체구에서 한 80여 명 되는 피해자들을 모셔놓고 피해자 간담회를 저희 나름대로 왜 토론회를 최초로 개최하고 나니까 그해 4월 달에 처음으로 피해자 토론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가지고 가서 그동안 정부가 했던 거짓말들에 대해서 요 피켓을 들고 피켓 시위를 해서 당시에 그 어떤 그 언론에서 이것들을 취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 토론회 같은 것들을 주최도 잘 안 하지만 그 언론사가 들어올 수 없게끔 다 막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는 어쨌든 단합하지 못하고 각자의 피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주장만 떠들게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해결돼야 될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증상을 전부 다 피해 증상에 대해서 그 전신 피해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특별법에는 60일 이내의 피해 판정,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추가 연장 기간을 뒀지만 피해 판정을 한번 받으려면 몇 년씩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환경부는 3개월 이내에 호흡기 검사지를 필수로 지참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없으면 피해 판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신질환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일환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참사에 있어서 어떻게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가 인정이 되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인정이 안 되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네, 마저 말씀 주십시오. 명확한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사건인데 예를 들어 정부 피해도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각 기업의 피해도 인정이 됐는데 이게 왜 합의가 사회적 조정안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부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아까 이제 그 피드백이 없다라고 김영경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피드백이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 피드백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환경부가 이전에 했던 그 피해자 단체 사업 지원 기준 및 절차 이거를 저희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피해자들을 다 모아놓지 않고 몇 명에 대해서만 그것도 발언권을 극히 제한을 하면서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했던 한 2번 정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환경부가 하겠다고 했던 이 기준에 대한 것조차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안 줘서 정보공개 청구를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보 부존재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던 것도 저희의 의견은 다 제안을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환경부도 전화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들도 전화 한번 연결을 하려면 1833-9085로 그냥 모아놓고 거기에서 책임질 수 없는 답변 사람들은 계속 변경이 돼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이거 인정받지 않고 포기하는 게 맞겠어 하는 정도로까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민수현 대표가 그 아이들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고 뭐 노출조사지를 이렇게 변조한다. 제 노출조사지 다 위변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필적으로 다 변조를 해놓고 나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에 대한 부분을 첨부하지 않은 채로 그 증거품과도 전혀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자기네들이 변조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작년에 제가 이걸 그 형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제 담당 변호사, 제가 1,100만 원을 수임을 했는데 그 담당 변호사가 2차례에 걸쳐서 수임료를 100% 환불을 하면서
이 제 사건을 다 말아먹어 놓고 결과적으로 제가 국가수에 미래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필적 감정을 해주십시오 했던 조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해주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자기네들 그 경찰서에서의 판정이 이것도 제주도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을 하나